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못했는데요. 사실 제 인생을 바꿔준 시발점은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책 맞습니다. 네, 사실은 책이라고만 표현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부자를 만나는 거였거든요.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걸 카피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미리 이룬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듣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따라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요, 저 옛날에 서태지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딴따라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운이 따라주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제목이 살짝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구본영님이 쓰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뒤에 벌써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막 길게 읽진 않을게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책이 도움이 됐다기보다 이 책에서 제가 끄집어내서 저한테 적용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제의 인간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 어제의 인간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치의 개념은 언제나 변한다. 이거 켈리추님도 하신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싫든 좋든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근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요.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전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대가를 치렀고, 내가 아직 보잘것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참 살벌한 유튜브 판인데요. 어쨌건 공유했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책은 읽은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는데요. 이 책 안에 지금 시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그거 읽어드리고 싶어서 펼쳤습니다. 벌써 책을 펼치면 껴져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 명함이에요. 전부 다 책꽂이가. 저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익숙한 것과의 결별 313페이지 나와 있어요. 313페이지. 313페이지인데 뭐냐면 이렇게 낚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폴은 자신의 낚시 방법을 그림자 던지기라고 불렀다. 그림자 던지기. 그것은 낚싯줄을 오랫동안 수면에 바싹 붙인 채로 흔들어 무지개 송어가 뛰어오르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송어가 뛰어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동생이 예술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완벽함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아버지가 폴에게 너는 멋진 낚시꾼이야 라고 말했을 때 폴은 대답했다. 그렇지만 물고기처럼 생각하려면 아마 한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낚시를 오래 해서 낚시를 진짜 잘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낚시꾼이 아니라 물고기 잡고 싶다가 아니라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개 쪽으로 전문가이신 강효국 대표님 있잖아요. 그분도 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낚시꾼은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면, 세상이 변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폴은 이미 멋지게 무지개 송어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폴도 앞으로 3년은 더 해야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대가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건 바로 이거고, 제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이거예요. 이번 부동산 시장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상처받고 아쉬워하고 또 다음 시장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 제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지금은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변하는 데 더 오래 걸려요. 제가 봐도 그래요. 폴이 얘기했죠. 3년을 더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장에서 뭐가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에서 맞춰서 그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을 바꾸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운이 좋았다고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다가올 시장에 맞게 대비를 했는데 시장이 와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동산에 최적화시킨 저를 준비시켰어도 시장이 와주지 않으면은 제가 얻을 게 없어요. 시장이 와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얻을 게 없고요. 그런데 시장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 시장이 왔어요. 저가 아닌 분들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에 최적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이게 제일 아쉬워요. 입지 공부, 어디가 좋다. 이건 강사들만 좋은 겁니다. 입지 강의가 제일 쉬워요.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겠지만 제 입장에서 입지 강의가 제일 쉬워요. 인터넷 검색하고 서적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강남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회사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 내가 돈을 벌 건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돈 어디서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니까요. 수급이 안 맞잖아요. 수급이 안 맞으면은 집이 이게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여러분은 집을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미분양도 있었고 천지 삐까리였어요. 지금 젊은 분들께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저도 그때는 억울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냉정합니다.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네, 집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분들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안 산다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옛날에 저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을 안 산다 해서 끝이었어요. 집을 왜 사? 망할 일 있어? 하우스 푸어? 집 사면 망해. 그런데 집을 안 사면요. 입장을 바꾸면 건설사 입장에서 지을 맛 안 나죠. 미분양 때문에 죽어나는데 누가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 집 안 사죠. 그런데 집은 필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월세 공급이 남아 넘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남아 넘치지 않으면 어디서 드러나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월세 가격은 세입자 입장에서 절대 올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올라간다는 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겠죠. 어쩔 수 없이 사기 시작하면은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투자자들은 입장 바꿔놓으면 한국에 사는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이게 싫으시다고요? 그럼 집을 왜 안 사셨어요? 떨어질까봐 안 사셨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왕창 사요. 그러면 내가 전월세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면 가격이 약간 움직일 테고 전세랑 매매가가 붙겠죠. 그럼 투자금이 적으니까 투자자들, 투기꾼들도 들어오겠죠. 실수요랑 투기꾼이 겹치겠죠. 이때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서 공급을 듬뿍 해주면 이게 유두리 있게 흘러가거나 전세도 공급이 늘어나고 매매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해소가 되는데 전월세 공급을 안 해주면 얘네가 올라가겠죠. 전 이걸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고기가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혼부부예요. 집을 구하러 나갔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부모님이 요새 집 사면 바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부모님 댁에 얹혀 사실 거예요? 요새 그럴 여자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구해야죠. 그럼 뭐 구합니까? 전월세 구하잖아요. 그럼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요? 집주인이 구하잖아요. 집주인이 공급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를 놓을 확률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월세 계약하고 2년 지나면 또 올라 있는 거예요. 또 오르고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전월세 매물이 없어요.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싼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샀죠.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집값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풀려있는 유동성, 투기꾼들이 와요, 안 와요? 왔죠. 그럼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이때 뭘 확인해야 돼요? 국가가 공급을 해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공급을 안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달랐던 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돼보시라니까요. 국가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안녕? 주거 복지? 이게 지금까지 그 얘기 하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 좀 몇 년 동안 못 보셨어요? 뭐까지 가능한지?
표. 그럼 표를 누가 줘요? 하필이면 이번엔 표를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기를 응원하는 분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도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2, 3년이 걸려요. 과거 내역이 그래요. 어떤 제도를 펼치고 공급을 해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김현미 전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빵이 아니라고. 원래 그래요. 그럼 당장 표를 얻어야 되는데, 당장 표를 빨리 빨고 싶은데 뭘 해야 돼요? 너네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혼내줄게. 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죠. 아까랑 합쳐볼까요? 전월세 없어요? 매매로 왔어요? 유동성 합쳐졌어요? 공급 안 해줘요. 가격 오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저도 멀었지만 항상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나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나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노력하면 좋은데, 그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폴이 얘기한 것처럼 낚시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수년은 더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시면 오래 걸려요. 제가 느껴요. 시장에 참여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느끼지만 참여자가 많고 라이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도 폴이 얘기한 것처럼 수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운이 좋아서 그 시장이 온다면 여러분 인생도 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책 추천드려요. 꼭 읽어보세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영님이 지은. 정말 좋아요. 이 책 낡았어요. 제가 많이 읽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영상 올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 오는데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